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안내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 정석 카드라는 카드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쁨이라는 거가 있었고 즐거움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비슷해 보이더군요, 감정이. 근데 그 감정을 내가 분화해서 그것을 내가 더 알수록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감정을 그냥 쾌와 불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면만 있고, 아, 짜증나. 애들을 보면 짜증나. 아니면 즐거워. 이 두 가지로 나눠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 그것들이 내가 감정의 분화라고 해요. 감정의 분화가 될수록 훨씬 더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고 미묘한 감정들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그게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감정을 조금 더 이게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기쁨하고 즐거움이라는 부분을 여기 뒤에 이제 카드의 뒤에 보면 기쁨이라는 것은 내적 욕구를 충족되어 있을 때 흡조한 정서를 말한다.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다. 아, 기쁨이라는 것은 내면의 에너지구나. 이게 이제 기쁨의 에너지라면 여기 보세요. 즐거움.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외부 활동을 통해서 대상에 몰입하는 감정을 말한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힘이다. 아, 즐거움이라는 것은 외부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내가 너무 기쁨만 추구하면 혼자 가더라요. 혼자 책 읽고 혼자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지냐면 이 즐거움이 부족해져요. 반대로 내가 친구들하고 공만 차고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기쁨을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기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의 분화를 좀 더 우리가 봐야 되겠다. 자, 이건 원래는 이제 감정 카드나 정서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 갖다 놓고 이게 찾은 다음에 뒤집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고 그리고 질문을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당신이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쁜 상황을 찾아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 정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한 사건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사람의 에너지가 돼요. 부정적일 때는 해석에 따라서 그거를 레질런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강점화 시킬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을 또 강점으로 우리가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자, 이 세 가지를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부분은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부분을 잘 다뤄야지 그냥 감정이라는 걸 무시해버리고 생각해서 그냥 행동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주변 내가 예, 사람들과 감정을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지금 이 PT가 중요한 건데요. 요거 PT는 꼭 기억하십시오. 요 PT. 그래서 정서와 감정의 차이를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현재 표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정서는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과 정서는 약간의 층위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하는 거는 감정은 그냥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정서는 뿌리라고 생각하라. 정서는 오래전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면 그거는 우리가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좀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마음의 현상이라면 정서는 희노애락같이 표출되기 쉬운 지속적인 마음의 근본을 의미한다. 뿌리 같은 거를 우리가 정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 정서라는 게 그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화가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 수치심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애니어그램에서 보면 그 우리가 이 머리형들은 두려움이나 겁이 좀 많고요. 그리고 우리 그 감정이나 이런 감정형들은 실제 뭐가 문제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수치심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장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분노나 화가 많은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 초기 기억에서 핵심 정서를 우리가 알아볼 때 좋은 질문이 보통 5살에서 6살, 7살 그 사이에 본인이 하나의 사건을 기억해보고 그 사건이 본인에게 어떤 감정을 생각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어렸을 때 기억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레이스 선생님 한번 소리 한번 켜보시고 가장 내가 어렸을 때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어떤 감- 감정적으로 5살 때도 괜찮고 아무거나 5살, 6살 때. 예? 아무거나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예. 네 말씀해 드려요. 네네네. 바로 제가 어제 이제 책 내는 이야기에서 옛날 추억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제가 이제 생생하게 좀 기억을 하고 아니 너무 꾸러기 같은 장난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번데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번데기를 훔치려고 번데기 한 주먹을 훔치려고 가다가 그게 왜 뜨겁지 않습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 뜨거웠던 그거는 그, 그 장사하시는 그분께서 다른 데로 살짝 보고 있으셨을 때 막 뛰어가지고 번데기 한 줌만 제가 훔쳐야지 이러고 탁 손을 넣었는데 뒤었고 그 아이고. 다음에 들켰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팔 이렇게 올리고 그 벌섰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감정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재미있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뜨거웠을 때 너무 무서웠고 들켜가지고 부모님이 아시면 어쩌나부터 시작해서 두려움, 불안, 뭐 걱정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의 결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보는 거죠. 하나는 기쁨이나 뭔가 재미를 추구하셨던 거고, 그 반대 감정으로는 두려움이나 겁이라는 부분이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면 재밌게 막 시작하시고 또 그거에 대하여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두려움을 또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양가 감정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우리가 어떤 감정이든 이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를 하면서도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시원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핵심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이나 겁이고요. 긍정적인 감정은 재미나 어떤 이런 쪽에 즐거움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결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뭔가 새로운 호기심을 갖고 뭔가 재미있는 부분으로 도전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더군요. 이게 단지 우리가 이 횡단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횡단적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나의 감정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줘요. 이 횡단적 기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핵심 정서라는 걸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 핵심 정서라는 게 나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 그리고 그걸 잘 우리가 인지할수록 나의 좋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칭에서는 그 부분을 꼭 이야기.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그레이스 선생님이 좀 깨달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될 감정들은 그러니까 인지해야 된다는 거. 네네네. 네네. 그걸 느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되게 중요한 오늘 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꼭 반드시 그거를 한번 내가 너무 긍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반대로 이렇게 한번 동전을 돌려보듯이 이게 돌려볼 수 있으면 그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한쪽 면만 보게 되면 확정 편향에 빠지기가 쉽고 그러면 잘못 보기가 수월하니까 그걸 좀 조금씩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민철 선생님도 한번 소리 켜보시고 질문을 한번 이거는 코칭하실 때 많이 써볼 수 있는 질문이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가장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해서 초기 기억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최민철 선생님은 언제 제일 그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때 그때 기억나는 기억을 하나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상관없이 하나 얘기해 보시겠어요? 5살, 6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7살에, 네네네, 7살 때. 네, 7살에 좀 그 유치원이 아니고 운동학원 다니는데 좀 너무 뭘 못해가지고, 좀 원장 선생님한테 머리 맞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네네네. 그로 인해서 좀 자꾸 그런 것들이 상처가 돼서, 저기 이제 유치원 안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한번 홧김에 그 유치원 가방 다 갖다 그 쓰레기통에 버리시면서 가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유치원을 안 가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 예. 좀 이렇게 하기 싫은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참아야 됐는데 막 그런 걸 막 못 참고 못 견디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한심하다고 이렇게 좀 그런 좀 눈치를 받은 거?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감정은 어떠셨어요? 참, 뭐, 아무래도 약간, 뭐, 저 자신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이 저를 미워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저도, 이게, 이렇게 해서 될까?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답답함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내가 뭔가 답답하다는 거는 내가 뭐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거기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라는 부분을 내가 알아내면 뭐가 답답하지? 그러면 그 안에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감정을 또 인식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가 수월하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내적 동기라는 자유로움을 가질 때 비로소 인간은 어떤 거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해야지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본원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이라는 부분을 끄집어낼 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미조 선생님 아주 소중한 기억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와. 우리 이동원 선생님도 한번 소리 한번 켜보시고 초기 기억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글쎄, 어릴 때 기억 중에 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 잃어버려가지고, 혼자 울면서 막 이렇게 찾고 막 이러다가 이제 뭐, 다행히 다시 만나긴 했지만, 그랬을 때 막 저렇게 막 두렵고 불안하고, 몇 살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랬던 게 이제 아무래도, 예, 가장 좀 기억이 선명하죠. 그런 게 안 좋은 기억 중에서. 네,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것도 한번 중요한 장면이더라고요, 지금.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잃어버렸다라는 감정, 그거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게 뭔가로 이제, 어, 뭐 상실감 이런 거에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뭐 성인이 돼서도 잘 다루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핵심 감정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기억들도 많이 나에게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내가 뭔가 잃어버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민감해요, 저도. 그래서 그 민감성이 높은 게 핵심 정서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게 내가 민감성이 높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 감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그 감정에 신경 쓰거나 내가 민감한 부분들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알면 그것이 내가 또 나중에 내가 하는 일하고도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또 자기가 도전하거나 이런 쪽에 또 잘하는 분들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 핵심 정서를 같이 다루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서에 대한 오해와 우리가 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떤 감정은 좋고 어떤 감정은 나쁘다. 이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감정은 정당하다. 모든 감정은 그 사람이 뭐 어떤 감정을 느꼈든 뭐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감정은 다 정당하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뭐 화를 내면 저는 화 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1인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와이프들 잘해야지 오래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뭐 해달라면 다 해주고 될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 고객은 이 집안에 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가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사건에도 여러 정서가 섞여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식 날 막 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와우 결혼식 좋은 날 왜 웃냐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공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랑 헤어져가지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시원한 면도 있지만 섭섭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느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보이지 않는 정서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나빠 보이는 정서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봐야 될 게 내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조심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할 수도 있고요. 싫어하는 정서를 느낀다 해도 항상 그 안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마음도 되게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인 의도를 찾으려고 하면 긍정적인 의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왜 부모님이 화를 낼까 생각해보면 나를 정말 그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렇게 화를 내는 거구나.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의도를 우리가 찾으면 사실은 서로 소통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분노를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분노가 나중에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코칭하다 보면 사실은 그 안에 그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서러움이 숨어 있다가 나중에 분노가 되고 분노가 나중엔 폭행이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냥 옆에 가는데 하나의 무시만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쌓였다가 나중에 폭발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사실은 감정에 대해서 소중하게 다뤄줬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치를 하는 사람이든 강사를 하시는 분들 정서 코칭을 배웠다 그러면 정서란 존재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서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정서가 그 사람이 긍정적인 정서든 부정적인 정서든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가 옛날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좀 굉장히 완벽주의자에다가 부정적이에요, 되게. 저는 되게 긍정적인데 저희 와이프는 되게 부정적이야.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도 이제 제가 이 정서를 배우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와이프도 좋아지고 저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특히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사람 부정적일까 막 생각해 봤는데 또 그 사람은 또 그 부정적이고 그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어떤 본성이에요, 본성.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보적인 관계를 적어놓으세요. 상보적인 관계도 있어요. 상보적인 관계는 뭐냐면 내가 그걸 안 갖고 있으니까 난 부정성을 잘 안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부정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요. 사실 나는 그냥 그 좋은 면만 보고 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 사가지고 이걸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걸 봐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이렇게 살 때도 물어보면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저는 잘 못 보는데 그걸 잘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부적인 관계가 되죠. 상부적인 관계를 코칭은 파트너십이라고도 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같으면 배울 점이 없죠. 보통 똑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울 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좀 보면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니까 요거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정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 이 부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면 좋을 텐데요. 정서는 내가 이미 가진 가치 판단과 생각에서 나온 아웃풋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그 공항에서 먹은 과자라는 그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는 이제 외국 사람이 이제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자기 여자가 이렇게 과자를 자기 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막 그러면서 봐요. 그러다 그 남자가 갔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가방을 열어보니까 아니 과자가 있는 거야. 아까 그 과자는 그 남자 거였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걸 먹었던 거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같은 그 과자였는데 똑같으니까 자기 걸 저 남자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결과는 그 사람 내가 뺏어 먹은 걸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되게 유명한 그 광고인데 그 광고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면 정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서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서는 내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하고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막 이거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되게 화가 나요.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오네. 막 그러면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너무 화를 많이 내면 내 몸이 다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는 잠시 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화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화를 잠깐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좀 화가 났네. 그래도 너무 화내지 말고 그냥 그리고 옛날에는 막 욕을 한다든지 막 그러면 또 이제 아이들도 있고 또 와이프도 있고 막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어차피 당신도 하다 보면 이렇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올 때도 있잖아. 막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정서는 내가 아니고 잠시 내가 경험하는 경험이다라고 하면 훨씬 좋아요. 근데 나라고 이꼴로 시키면 그게 나중에 내가 더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정서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내 마음의 바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너 또 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야, 이것도 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정서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주인이고요. 마음은 집이야. 그래서 손님에게 집을 주지 말자. 주인은 나라는 거. 이렇게 꼭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남 탓을 하기 쉽더라고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보면 모든 감정은 내가 다스리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똑같은 똑같은 자극을 받았다고 해도 저마다 감정의 반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감정을 느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존재의 방식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감정은 존재라고 했었죠. 존재 방식이라고 그랬죠. 아, 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 인간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힘도 약한데 동물보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두려움 때문이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정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